그러면 그렇게 군인 생활, 사회 생활 또 이렇게 하면서 지내시다가 탈북을 결심하게 되셨는데 그 탈북하게 된 뭐 계기가 따로 있나요? 그 계기라고 할 만한 건 그렇게 없고요. 저는 여기 사실 제가 대한민국의 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네, 진짜. 뭐 솔직히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도 잘 몰랐어요, 솔직히. 네. 평양에서 사는 분들의 대부분은 대한민국이라 하면 어딘지 모를걸요, 아마. 네. 남조선이라 하면 알아도 대한민국이라 하면 어딘지 모를 거예요. 모르죠. 아마. 저도 대한민국 쌀을 보면서도 유엔에서 보낸 대한민국이라는 쌀인가 보다 하는 거지. 네, 대한민국 한국 쌀인 줄 어떻게 네, 알겠어요? 그 대한민국이라는 게 제가 알게 된 게 군에 입대해서 그때부터 알았어요. 그때 그 해외 저희 그 회사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나갔다가 들어와서 저희 또 얼마간 생활하다가 입당하고 제대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좀 잘 살고 경제가 세계 순위권이 드는 국가이고 엄청 잘 산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서 그래서 알게 됐죠. 그전에는 솔직히 대한민국의 국호도 진짜 몰랐어요. 그쵸. 네. 그리고 대한민국이란 옛날에는 그냥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산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 정도로 잘 살고 뭐 이런 소리는 제가 못 들어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제가 오게 된 그런 계기라고 하면은 우리 어머님하고 많이 관계가 있어요. 우리 어머님은 그 힘든 시기, 북한이 제일 가장 어려운 시기에 탈북을 하셨고, 그 기간에 북한의 실상은 진짜 엄청 어려운 시기였다 보니까 어머님이 거기서 내 아들도 항상 이렇게 고생하고 있겠지 하는 그런 생각이 계속 계셨어요. 그래서, 빨리 엄마 곁으로 오라. 이런 얘기를 몇 번, 제가 탈북하기 직전 군 생활을 하면서도 그래도 엄마하고 2번인가 3번인가 영상 통화를 했었어요. 네. 그 과정에서 계속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은 그때 당시 제 생각이 제가 평양에 거주하고 엄마랑 아버지랑 다 끌어올려서 살아야 되겠다. 그때 약간 철부지 생각이었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자꾸 오라 해서 이제는 제대될 임박이 돼서 이제 생각을 좀 해보게 됐죠. 내가 제대돼서 이렇게 중장비로 생활하면 되고, 여친당 다 평양에 있고 한데, 다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이젠 제대될 임박이 되니까, 오라, 네가 안 오면 내가 중국 대사관 통해서 북한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엄마는 먼 거리 장사를 갔다가 죽은 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족에서 죽은 거로 되어 있는데 엄마가 나타나면은 그동안 행적이 밝혀져야 되고 우리 가문이 또 보위부에서 일하는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대담연락소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주황당에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진짜 솔직히 뭐 많아요. 저희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다 엘리트들이라고 한 자리씩 하고 있는 뭐 기본적으로 북한에서 간부의 표준이라 하면은 자기 차는 끌고 다녀야 그런 레벨이 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도 다 가문이 망한 거라 그래서 아버지가 약간 결사방한대 하셨어요. 그랬고 동생은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왜 그랬냐면. 사람이니까 또. 네, 동생이 여자다 보니까, 또 북한에서 그렇게 집안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상대를 만나서 살아봤자 어느 정도로 잘 살겠냐. 그치. 엄마게 들어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사는 것도 또 약간 옳은 일일 것 같다 싶어서 동생은 보내려는 마음이 있었죠. 근데 엄마가 어릴 적에 저랑 엄마가 되게 애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엄마가 또 그런 입장을 표현해서 이렇게 오게 됐네. 또 엄마가 또 대한민국의 또 경제에 대해서 엄청 저한테 말을 또 잘해줬어요. 네,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또 홀딱 했죠.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처음엔 되게 좋았어요. 못 모를 때. 네. 근데 그렇게 갈수록 그 느껴보다 보니까 아, 이제는 좋은 걸 넘어서서 약간 앞으로 목표에 대한 압박감 예, 그런 것들이 예, 내면에서 지금 꿈틀꿈틀 움트기 시작하고 있고요. 네. 예. 그럼 지금은 회사 생활 하시는 근데 거죠? 지금 회사 생활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회사 생활을 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다는 것이 60대 거의 고목이 돼서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네. 생각해 보니까. 네. 정말 일반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한다고 하기에는 이제 정말 힘들죠. 그래서 아, 그 자본주의라고 하면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부를 위해서 사는 게 자본주의 그 저건데 내가 그 60대 집을 가져서 누구한테 후대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뭐라도 회사 생활을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많은데 딱히 예. 근데 그게 또 마냥 또 회사 생활을 벗어나가지고 나만의 뭔가를 한다든가 다른 걸 선택한다고 해도 또 그것도 또 만만치는 않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가 다 도전해보고 싶고 해보고 싶고 이제 꼭 뭐 뭔지 뭐 된장인지를 찍어 먹어봐야지 알겠냐라고 이제 어른들 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도전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때 젊은 세대 나이기도 하지만 또 정작 해보면은 잘 될 수도 있지만 또 안 될 수도 있는 확률도 있고 해가지고 많은 고민들을 하는 게 우리 청년들이죠. 근데 한국에 사실은 그렇게 어머님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한국에 오시기도 했는데 우리가 한국 가게 되면 내가 알고 있던 한국과 또 직접 접하게 된 한국, 어머님으로부터 전해들은 한국과 또 내가 직접 대면하는 한국 이 차이점을 우리가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세대별 차이도 있고 네, 그쵸. 내가 남자나 여자가 받아들이는 것도 또 다르기도 하고 한데 한국에 오셔가지고 군인 생활을 하셨으니까 네. 대부분이 국정원에서 우리가 조사를 받기도 하고 하는데 국정원에 대한 생각과 또 대성공사 우리 들어가서 이제 하나원 정착 과정을 걸치면서 그 과정 안에서 본인이 그 북한에서 살아왔던 생각 이제 결합을 해봤을 때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내가 느끼는 점? 이거 뭔가 좀 그때 다르다. 당시 도착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뭐 TV에서만 볼 수밖에 없었고 하다 보니까 그 어떤 비전이라던가 이 생각이 없었어요. 우선 첫째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그때 당시 그 국정원에서 이게 돈에 대한 이 차이를 엎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치.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평양에서 뭐 북한 돈을 썼고 달러를 썼는데 물가에 대한 인식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달러를 계산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한 끼 나가서 그 너무 궁금해서 제일 먼저 그 국정원에 계시는 그 뭐 이렇게 강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봤던 게 한 끼에 밥을 먹으려면 얼마가 있어야 됩니까? 네, 이걸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한 끼에 가기 하긴 한데 뭐 많이 뭐 잘 먹으려면 몇만 원이 들어야 될 수도 있고 그냥 그럼 기본으로 지금 저희가 급식하는 조건으로 나가서 먹으려면 얼마가 듭니까? 그러니까 7,000원 정도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5,000원부터 7,000원 정도. 그래서 5,000원부터 7,000원 네, 그 19년도 그치. 네, 그 계산해 봤을 때 그 지금도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요. 뭐 회사마다 가면은 공단 부피라고 해가지고 5,000원부터 뭐 7,000원 사이에 다 책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5,000원이라고 봤을 때 달러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4달러? 만 원이면은 10달러인데. 아니 만 원이 만 원이 맞네. 만 원이면 10달러인데 5,000원이면 5달러라는 소리가 아니야. 한 끼에 5달러가 든다? 솔직히 북한에서 5달러면 엄청 잘 먹거든요. 진짜. 네. 그런데 한 끼에 5달러가 든다? 그러면 하루에 15달러가 든다는 소리가 아니야. 그 15달러면, 이게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런 방법으로 내가 계산을 해봤을 때, 그 부자가 되지 않고는 여기서 살아가기 약간 막막하겠다는 그런 위구감이 처음에 딱 들더라고요. 네. 15달러면 일주일이면 100달러를 써야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 계산을 봤을 때 식비에만 뭐 5,000원이 든다고 하고 가정하고 거기에 또 하루
거기에 또 부수적으로 내가 무슨 뭐 그치, 어디 다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면은 거기 또 부식물이라든가 뭐 이런 거 사야 되고 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루에 못돼도 한 2, 3만 원은 들 것 같더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 봤을 때 한 달을 생각해 봤을 때 2, 3만 원이면 열흘이면 20만 원. 한 달이면 거의 100만 원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되는데 들어가야죠. 그 100만 원이면은 계산해 봤을 때 1,000달러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1,000달러를 한 달에 때려 먹는다고 하고 1,000달러를 벌 수 있을까? 하고 네, 이게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위기감이 있었고 그다음에 월급이라는 걸 계산해 봤을 때 그때 당시 인터넷에 때려봤어요. 한 달에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근데 다른 애들은 뭐 게임하고 컴퓨터 타자하고 뭐 한데 저는 그런 게 관심 없었어요. 단장 여기서 내 살아가려면 얼마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지가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약간 좀 계획적인 인간이어서 그래서 네. 그걸 먼저 때려보니까 평균 월급이 그때 뭐 90만 원에서 뭐 250만 원 사이였어요. 그래서 200만 원이면은 그래도 좀 살아갈 만한데 100만 원 쓴다고 치고 나머지 100만 원을 적금한다. 야 잠깐 부자 되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세금 따위는 나한테 상관없어. 네. 세금이라는 게 있는지도 상관없어. 네.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 네. 아파트 관리비가 얼마로 나가고 그런 것도 몰랐으니까 네. 북한은 그냥 집이 생기면 그냥 사는가 보다 하는 건데 이거는 네. 지역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내 집에서 쓰레기를 버리려 해도 돈이 나간다 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차츰 그런 거는 애초에 생각이 없었고 처음에는 기대가 한껏 부풀었죠. 그렇죠. 이거 한 달에 1,000달러를 저장할 수 있다? 야, 100만 원. 오케이, 가자. 100만 원씩 보자. 1년이면은 1,000만 원. 10년이면 잠깐 10,000달러면 집 한 채 사겠는데? 야, 3년만 하면은 집 하나 사는 거 아니야. 잠깐 부자 될 수 있는데 다 왜 이 꼴이야? 그 천진난만했죠. 네. 그래서 그런 약간 기대감이 붙어 있었고 했는데 정작 현실에 닥쳐보니까 300을 벌어도 모자라. 네, 300을 벌어도 진짜 모자라는 거예요. 월급 솔직히 370만 원 정도 거의 370이 아니고 보너스 뭐 상여금 다 합치면은 거의 한 450만 원 나오는데 거기서 그냥 다 뗄 거 대고 350 정도 차려져요. 근데 그것 가지고도 솔직히 적금 넣기 빠듯해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네.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네, 많이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닥친 환경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뚫고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약간 그런 것들이 있었고 점점 살아가다 보니까 세금 문화가 어느 순간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제일 먼저 그때 당시 국민연금? 근데 국민연금을 뭐 이렇게 계속 내야 되는 거, 자동이체 놨던 것 같아요. 엄마하고 같이 살 때는 걸어놨었는데 제가 분가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혼자 살다 보니까 제 계좌에서 계속 빠져나갔는데 그걸 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엄마가 예전에 다 내줬으니까. 네. 한 1년이 지났는데 무슨 고지서 안내통지서. 네, 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계좌를 압류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개인의 돈을 국가가 함부로 이렇게 뺏을 수 있다고 해서 이게 북한에서도 이런 일이 없는데 이게 뭐지? 하고 네, 약간 이런 황당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데요? 그게 하니까 의료보험, 약간 건강보험, 국민연금, 약간 이런 거 다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내야 되지? 하고 제가 따졌어요. 네. 따지니까 직원분이 네,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는데 이때까지는 부모님들이 다 내주셔가지고 제가 이런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근데 왜 내야 되는 거냐고 하니까 그 사람도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약간 적응이 돼서 내가 의료를 받으려면 돈을 내야 되는구나. 돈을 내야 되는데 의료보험이라는 게 국가가 어느 만큼 넣어주고 지역에서 어느 만큼 넣어주고 회사에서 어느 만큼 넣어줘서 내가 낼 돈의 비중을 줄여주는 거구나. 이렇게 약간 이해가 왔지만 그전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나 병원 간 적도 없는데 왜 돈을 내라는 거야? 약간 이렇게 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국민연금 나 안 내겠다고 상관없대요. 무조건 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네.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도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네. 아니 그걸 내가 왜 내요? 나 병원도 안 가는데 국민연금 뭔데요? 왜 내요? 하게 되면 순간적인 질문에 우리가 누구나 다 당황하지만 네. 대한민국은 눈 떠서부터 태어나서부터 내야 되는 거고 다 이제 네. 알고 있는 거고 대신 이제 약간 버티기를 한다면 그건 내 나중에 뭐 타먹을 건데 내가 왜 내? 이렇게 땡깡 부리는 사람은 있어도 네. 그게 뭔데요? 그걸 왜 내야 돼요? 하고 묻게 되면 이걸 왜 내야 되지? 하게 되면 그 매뉴얼을 찾아봐야 될 거예요 아마. 이 세금 문화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또 그 차를 많이 운용하는 편이다 보니까 오늘도 이렇게 수원까지 오는데 4천 얼마인가 톨게이트비가 나가더라고요. 네. 인천에서 수원까지 오는데 30km? 30km를 가는데 4천 원이라는 톨비가 따로 나가고 해서 가만 보니까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서 타면 내리는 종점에서만 돈 받으면 되는데 중간에서 왜 그걸 계속 받는 거야? 약간 이런 세금에 대한 이해, 그 옛날에는 계속 그 무료로 다 모든 걸 무료로 하고 살았던 그런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세월이 좀 좋아져서 이런 것들이 좀 약간 근절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은 그게 국가의 기본 시책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약간 그런 것도 있고요. 말 그대로 이제 개인주의, 자본주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땅이 있고 개인의 점유지 구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땅에 도로를 내게 되면 그 땅 주인에게 돈을 내야 되고 공사를 지은 공사가 있으면 그 공사에 한국도로공사든 뭐든 하게 되면 네. 그 공사에 돈을 줘야 되고 네. 걔네가 어디서 돈을 받든 상관이 없는 중간에서 받든 끝에서 받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 근데 우리 같은 거는 그게 북한은 개인의 소지라든가 이런 게 없고 그냥 국가에다 하는데 북한은 이제 우리 명칭이 좋잖아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딱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 전면적으로는 돈 들어가는 게 없지만 뒤로 다 뭘 끌어갈 거 다 끌어가고 빼갈 거 다 빼가고 추가로 더 뺏어가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시스템인 건데 우리 이해가 안 되죠. 저도 그랬어요. 그게 또 좀 이해가 안 됐고 가장 그 약간 좀 안쓰럽다 하는 것이 동네 문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주말마다 되면 모여서 뭐 막 중폭기 틀어놓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놀고 또 그 한 집에 다 모여서 이렇게 뭐 집회도 하고 뭐 장기도 하고 그리고 무슨 뭐 이렇게 생일 파티도 즐기고 하고 명절이면 넘어가라 나가라 서로 나눠 먹고 일이 없어도 옆집에서 아무 때나 문 두드리고 심심해서 왔어 하고 들어가고 또 동네 그 또 세대주 반장이 역할하는 사람이 그 또 좀 널세를 선출하면 그 사람이 또 주말마다 뭐 축구도 조직하고 배구도 조직하고 뭐 이런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오니까 그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알 필요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문화가 없어진 게 좀 약간 안쓰럽다 하는 그런 바람이 들고요. 그 또 하나가 있다면 이때까지는 안 좋은 점이 약간 이런 것들을 내가 말하는데 좋은 점들을 느껴보니까 오히려 많아요. 네. 안 좋은 뭐 지구상 어디나 단면과 긍정은 다 존재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좋은 점들은 내가 옛날에는 막 그 어디에 다니는 게 행동의 자유가 없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내가 행동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어느 순간 내가 연차를 쓰고 놀고픈 날에 놀겠수다 하고 놀면 되는 거고 또 그와 반면에 또 주말 휴일 딱 그 진짜 책대로 쉬잖아요. 북한엔 그런 게 없어요. 기관장이 제 마음대로 해요. 그냥 오늘 일하고 싶으면 야 주말에 작업 있으니까 다 나오세요. 아니 김일성이가 일요일은 물어보지 말고 쉬라 했다는데 왜 또 나오라는 거야. 네, 그런 불만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북한에 그 돌아가는 말이 있잖아요. 뭐 북한에서 조직 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 없는 거고 안 하면 또 잡혀가니까 대다수의 불만이 월화수목금토토 네, 이렇게 월화수목금토토 네 일요일이 없고 네 그렇게 휴일에 무슨 명목으로 계속 나오라 하니까 이 휴일이 명목상으로만 존재하지 없다고 해가지고 월화수목금토토 한다고
네. 네, 그런 게 있는데 대한민국들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잘 지켜지고 또 오히려 그 명절 공휴일 네, 이런 것들이 대체 휴가 네, 이런 것들 네, 대체 이런 공휴일 그리고 이런 주말에 일하게 되면 네. 수당 더 나오고 네. 그날에는 또 의도치 않게 또 이렇게 상여금도 나오고 뭐 이렇게 그치. 네, 설 명절 그 돈도 나오고 네. 그런 것들이 그럴 때 받을 때는 보통 뭐 한 70만 원 이상 넘어가거든요. 기분이 되게 좋아요. 네. 그 재미에 회사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쵸. 그런 좋은 면도 있었고 내가 원하는 곳에 언제든지 갈 수 있고. 예. 북한에서는 또 그런 게 조금 약간 좀 약간 그 제어되잖아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제어되죠. 네. 자, 이용호 씨하고 이렇게 네. 마무리를 지어보게 됐는데요. 제가 앞에서 이제 쭉 얘기를 해왔지만 이용호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최근에 오신 분으로서 조금 아직은 모르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제가 지금 오늘 지금 쭉 몇 회분을 이렇게 녹화를 해보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잘 적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 이제 30대 이제 막 젊으신 나이시고 앞으로 더 좋은 일과 또 더 좋은 모습으로 대한민국에 정착을 잘 하면서 이제 좀 더 나은 삶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요.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촬영본을 올리게 됐는데 시청 많이 해주시고요. 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